자, 우선 대략적으로 관리회계와 원가회계에 대해서 좀 큰 그림으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가 관리회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요 원가 관리회계로 한 학기에 주당 4시간으로 한 학기로 끝나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배우는 수준의 원가 관리회계는 원가 관리회계의 입문서 수준입니다. 아주 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한 학교라고 치면, 한 과정이라고 치면은 뭐 한 중학교 1학년 정도에 해당하는 강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여러분 내가 이렇게 원가관리회계 교재를 소개했지만은 이 교재의 두께를 보면 한 이 정도거든요. 근데 보통 회계학을 전공하거나 경영학을 전공하는 학생, 특히 이제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CPA, 공인회계사나 또는 세무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원가 회계책만도 이거보다 2배 이상 두껍습니다. 2배 이상. 또 관리회계 교재도 이거보다 2배 이상 두꺼워요. 또 거기서 더 심화된 교재들도 있고, 때로는 홈그레니슨 코스팅 어카운팅이라고 하는 원서로 된 교재들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재 볼륨만 쳐도 이 두 가지 원가회계 관리회계의 총량이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교재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얼마나 요약돼 있고 또 심도 있는 얘기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개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회계원리 배워보니까 어려워 이거는 더 어렵겠는데 이런 공포는 가질 필요가 없고, 여기서 나오는 수학이라고 하는 계산은 산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산수 정도에. 자, 우리가 원가회계 또는 관리회계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회계 원리에서 주로 배운 게 뭐죠? 그렇죠.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 보고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 있었죠. 거기에 관련된 계정과 회계 처리, 또 이런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보통 경영자도 있고 회사 종업원도 있지만은 투자자들 또는 은행, 정부기관 뭐 이런 정보 이용자들에게 그 기업의 재무 상태를 보고해주는 목적의 회계를 우리가 재무회계라고 합니다. 물론 회계 원리 책도 교재도 재무회계의 입문서 같은 거예요. 입문서. 자, 그런데 이제 같은 회계에서 재무회계가 원가회계가 분리되는 것은 회계학에서 다루는 소위 관리회계나 원가에서 다루는 분야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회계의 원리적 개념은 같으되 다루는 분야가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계학에서 상품의 원가라든가 제품의 원가, 가격 이런 것들이 이미 주어진 대로 나오죠. 주어진 대로. 그러나 그 제품의 원가는 제품의 생산에 투입된 다양한 요소들의 단위당 원가를 합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원가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주목적인 회계가 원가 회계입니다. 원가 회계. 그래서 이 원가 회계는 여기서 나온 원가 정보는 재무 회계에 있어서 우리가 상품이라든가 제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원가 회계는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선택지가 하나, 둘, 세 개 있으면은 어떤 것을 선택할까? 생산하는 방식이라든가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정할 때 또 생산 방법을, 공정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을까? 이런 것을 비교해서 합리적인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는 정보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회계를 우리가 관리 회계라고 그럽니다. 관리 회계. 그래서 원가 회계나 관리 회계는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데 그 쓰임새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관리 회계, 원가 회계의 기초가 되는 것은 과연 원가가 무엇이냐? 원가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가? 이것은 큰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분 동네에서 자주 보는 무슨 CU나 또는 양품점 또는 빵집, 심지어는 호떡집의 호떡, 이것을 과연 얼마에 팔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고려할 때 생산하는데 얼마가 들어갔지? 그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TV에서 골목식당이라는 프로를 보신 적이 있죠? 거기에서 젊은 청년들이 식당을 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그 판매 가격을 어떻게 정할까? 그걸 고민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료를 얼마에 사오고, 관리비가 얼마 들어가고, 인건비가 얼마고, 이런 걸 고려해서 한 개당 얼마씩 팔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내죠. 이것은 회계학을 했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죠. 그죠? 그 사람들은 무슨 회계와 무슨 관련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평생 요리만 했던 분이고 또 가게만 했던 분이고 사업만 했던 분들인데, 그러나 그러한 원가의 관리 또 원가의 개념이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조그만한 구멍가게를 하든 포장마차를 하든 큰 샵을 하든 이 원가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조그만 사업체도 경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작은 단위에서는 우리가 회계학적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회사가 큰 회사, 여러분들 혹시 포항제철 같은데 구경 안 해보셨죠? 포항제철은 공장 규모가 수십만 평에다가 거기에 있는 기계만 큰 기계만 셔도 수천 개가 됩니다. 거기서 일하는 아저씨들은 몇만 명이에요. 자동차 회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삼성전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에서는 반도체도 나오죠. 휴대폰도 나오죠. 백색가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냉장고, 에어컨, TV 이런 것들이 다 생산돼요. 이런 것들이 다 생산 과정과 생산 방법과 원료가 다 다르겠죠. 그럼 이런데 이거 원가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하죠. 그죠? 근데 크게 확대가 되면은 이 삼성이나 현대나 또는 애플, 세계적인 기업의 원가나, 작게 보면은 조그만 구멍가게나 포장마차에서의
원가 계산이나 개념적으로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다루는 게 이 원가 관리회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선 원가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뭘 배울까? 내용이 뭐지? 흥미를 가지고 이 책에 나오는 제일 처음에 머릿말을 한번 훑어보셔야 됩니다. 이 책뿐만 아니라 모든 책은 머릿말의 저자가 이 책을 쓴 계기, 동기, 그러고 뭐예요? 이 책에 의도하는 바, 바라는 바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재뿐만 아니라 참고서가 됐던 소설이 됐던 어떤 교양도서가 됐던 항상 여러분 책을 구입하면은 머릿말을 꼭 읽어보시고 사전 지식과 큰 그림을 그린 다음에 책은 꼭 끝까지 봐야 됩니다. 책을 사서 앞만 조금 보다 말면은 그거는 숫자 안 보는 만 못해요.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대학교재는 고등학교까지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주 쉽게 교재를 읽고 이해할 수 있게끔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원가 관리회계, 특히 원가 회계, 관리 회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한번 그 서울이나 그 주변의 큰 서점에 가서 대학 교재 파는 특히 경영학 분야 또는 회계학 분야에 가서 원가 회계를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고 또 관리 회계를 한번 훑어보시면은 아까 얘기했죠. 이 책 볼륨의 한 5배 정도의 볼륨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내용을 보고 우리가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맛배기로 입문서로 이 정도로 다 축약을 해놨구나. 물론 여기 안에는 뭐 중요한 것이 빠진 건 아니고 이것을 충분히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한다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두꺼운 부분까지도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대학원 과정 가면 고급 원가 회계와 고급 관리 회계라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지난 학기처럼 이 클래스 강의에 열심히 들어오셔서 강의를 잘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마 강의의 그 개시 기간은 아마 일주일일 겁니다. 일주일 이내에 수업을 듣지 않으면은 결석으로 처리되니까 그걸 유념하시고, 특히 그냥 듣지도 않고 그냥 대강 클릭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면 뭐 누구 손해입니까? 그래서 지난번 그 경영학 생활 속의 경영학 시험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봤지만은 그때 아주 열심히 한 학생들도 있었고 거의 백지 수준의 답안지를 내놓고 나한테 문자를 해서 성적 잘 달라고 이런 쓰잘데없는 소리나 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다음 시간에 더 뵙기로 하고요. 이번 학기 이 코로나 환경을 이겨내고 또 현명한 사람은 주어진 환경을 잘 극복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유사 이래로 이거보다 더 심한 것이 유럽의 패스트 사건 아시죠? 거기는 뭐 수천만이 죽었습니다. 또 우리가 전쟁도 겪었고요. 어떻게 보면 지난 2000년이 전쟁과 전쟁의 역사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은 책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은 제너럴 다이아몬드라는 그 미국의 학자가 교수가 총균세라고 하는 책을 낸 적이 있어요. 약 15년 전에.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의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책을 보면은 세상을 지배하거나 세상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결국은 총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세균입니다. 세균. 그리고 새. 이가 아주 신뢰들을 자세히
늘어놓은 사례들을 늘어놓은 좋은 책입니다. 한번 꼭 구입해서 읽어보길 바랍니다.